키노트 재산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업에 속해져 있지도 않고요. 손해보험업에도 속해져 있지 않은 독립된 하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성격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정액보상 성격,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회색이란 뜻입니다. 그레이 존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재산보험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에 최초로 법체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에 대한 정의 분류는 보험업법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해, 질병. 상해와 질병은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상해는 일종의 뭐 재해, 사고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질병보험은 말 그대로 질병, 뭐 암보험이라든지 실손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간병보험,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든지 중증 치매 상태 내지는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를 보장하는 상품, 간병보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고 하는 상해보험, 상해 사건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었죠. 그죠? 사고로 인해서 상해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상품.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 간병보험은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다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 재산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으로는 상해, 질병, 간병 세 가지였죠. 그죠? 암보험, 이건 질병보험이죠. 정기보험은 얘는 생명보험 상품이죠. 그죠?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얘는 질병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기보험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 관련 법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법에는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상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에 그러면 용어가 있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간병보험은 상법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거 지문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일단 상법에는 재산보험 용어 없습니다. 간병보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께서 확인해 두시고요. 보험업법에 재산보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의 일부도 아닙니다.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산보험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로 재산보험만 판매를 할 것 취급합니다라고 하는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그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재산보험을 겸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영, 예,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전문회사, 연금보험 전문회사, 화재보험 전문회사 이거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재산보험회사를 독립적으로 설립하지 않아도 겸영이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보험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자격이 있습니다. 자, 등록도 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예. 보험설계사, 생명보험설계사도 등록 요건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산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 이수해야 됩니다. 20시간. 시험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년 이상 관계 업무에 종사를 한 사람은 제3보험에 모집 자격이 있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요게 많이 나옵니다. 자, 뭐냐? 제3보험만을 나는 모집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둘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양 협회에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린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유의 부탁을 드립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딱 떠올리니까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반영되지 않은 거. 제3보험 안 돼 있죠. 간병보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이라는 용어가 있죠. 없는 게 아니죠. 없는 건 뭐냐? 간병보험, 제3보험이죠. 두 번째, 제3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보험 계약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예. 세 번째, 질병보험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 예. 임보험 규정을 준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질병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네 번째,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만 등록하면 제3보험만을 모집을 할 수가 있다가 특징이었습니다. 제3보험의 특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령. 생명보험 회사가 손해보험 상품 판매 못하고요. 손해보험 회사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겸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리스크가 달라요. 자, 생명보험은 일단 장기, 그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단기, 보험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안정적 위험이라고 한다면 손해보험은 거대한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겸령을 허용하지 않지만, 자, 핵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모든 종목을 허가를 받은 회사인 경우에는 제3보험업에 대해서는 겸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회사를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 중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보험을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모두 제3보험에 겸령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병사망보장입니다. 제3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사망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질병사망보장은 주계약에서 보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약을 통해서만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안보험이든 무조건 특약을 통해서만 사망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건이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 질병사망 부과 요건이 좀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나 보험금액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80세까지 보험금액 2억 원까지만 질병사망 보장을 특약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2억 원, 생명보험은 보험기간 보험금액 둘 다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 방법 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죠. 그죠? 근데 제3보험은 정액보상도 가능하고 실손보상도 가능합니다. 둘 다. 그래서 제3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업종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보험을 우리가 제3보험이라고 하고 그레이존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으로 존재를 하는 요소이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자,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가 없죠. 자, 존재 여부와 기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즉 100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보험금액을 200만 원, 300만 원 못한다는 거죠. 초과 이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자동차라면 보험의 최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에 대한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재산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은 보장성. 예, 다 아시죠? 보장성 보험에서도 우리 한번 봤습니다. 재산보험은 다 보장성입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 어떤 경우입니까? 상해보험 가입자가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질병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재해로 사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입니다. 상해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이 된다라는 점. 자, 재산보험 설계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함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산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 종목을 판매할 수 있다. 이건 뭔가 만든 얘기 같은데 반대로 됐죠. 자,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종목을 허가를 받았을 때 재산보험을 팔 수 있는 거지, 재산보험업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생명보험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특약의 보험기간은 80세, 금액 2억 원. 그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후가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어야 그 금액을 가지고 최고 한도로 계약을 맺죠. 그죠?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이죠. 기납이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 지급한다. 다 틀렸습니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재산보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상해사고 요건입니다.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급격성. 두 번째, 우연성. 세 번째, 외래성.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상해사고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 우연, 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급격성은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급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급격성과 연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체허야, 질병 등은 급격성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사고에 제외가 됩니다. 우연성은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죠. 외래성은 상해 발생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기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외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해 행위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싸움과 같은 경우에는 외래성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사고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외래성은, 이게 질병보험은 신체에 내재를 하는 거죠. 신체 내재를 해서 발병을 하는 것이 질병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성,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상해사고는 생명보험보다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좀 큽니다. 왜냐? 급격, 우연, 외래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 생존, 보험사고 자체는 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언제 발생할 것인지가 불명확할 뿐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상해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상을 하지만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죠. 뭐 허리가 아프다,
예?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못 가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부딪혀서 뭐 상해 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는 상해 사고지만 그 원인 자체가 질병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의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조금 더 큰 개념이 되겠죠.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보험에서는 사망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당연히 보장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가입 조건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 이상, 1년 이상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이고요.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건 신체 내재된 질병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 사망 부과 가능합니다. 이건 재산보험 다 동일하죠.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한 경우, 자,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원인, 즉 상해사고가 아니라 암으로 사망을 했다. 예, 이런 경우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뭐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재산보험이 공통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자, 상품 설계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되고 위험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 직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연령별로 크게 위험률이 차이가 없다면 단일률, 분단율을 이용을 해서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해보험의 상품 설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어서 요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질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상해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해사고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1년 미만 상품 거의 없습니다. 1년 이상. 예, 상식적으로도 보죠. 네 번째, 피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무조건 재산보험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죠. 자, 상해보험에서 직종별 위험 등급 및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되고 위험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예, 직업 직종에 따라서 위험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서는 직업 직무에 따라서 그 위험률을 어떻게 달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위험 직업, 비위험 직업 간의 위험률을 상이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죠? 예, 상해사고는 연령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총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등급에 따라서 3단계의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5등급 3단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자, 처음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보험기간 중에 직업 직무가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죠. 바뀌었는데 위험률이 만약에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직업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통지 의무죠. 왜냐? 위험률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험료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보장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약자가 직업 직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통지할 것을 보험계약자 내지는 피보험자의 의무로서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직업 직무가 변경이 되면 보험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료가 더 높은 직업으로 옮겼다. 예를 들어서 개인 자가용을 운전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을 하게 됐다. 직업이 바뀌었죠. 그죠? 예, 직업이 바뀌었으니까 위험률이 높아졌어요. 그럼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보장 범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업 직무가 바뀌었는데 통보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높이든지 아니면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수가 있고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변경 사실을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지 보험 설계사에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설계사에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업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직업 직무,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났다. 자, 자가용 운전하던 사람이 영업용 했다 이거죠. 근데 영업용 택시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건 직업 직무가 바뀐 직업 직무 때문에 발생한 사고죠. 그죠? 근데 자가용 운전자가 택시 영업용으로 바뀌었는데 집에서 청소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건 변경된 직업 직무와는 관계없는 보험사고입니다. 이때는 보험금 삭감 없이 전액 보상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이 있으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회사는 통지를 안 했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랬죠.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직업별 위험 등급은 총 3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죠. 5등급 3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키노트 질병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질병 내지는 질병 상태의 정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신의 전체, 몸 전체 내지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질병 내지는 질병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질병은 원인이 신체에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상대적인 상해보험이 있었죠. 그죠? 상해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보험은 신체에 내재가 되어 있다 원인이, 상해는 외래, 이 두 가지를 꼭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해와는 달리 외래성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한 요통은 신체 내재되어 있었죠. 그죠? 얘는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물건을 들다가 내지는 선반에서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 허리를 다쳤다든지 머리를 다쳤다든지 이건 질병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사고죠. 상해사고.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질병보험에서 보상받을 수가 없죠.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는 내재되어 있었던 게 아니죠. 원인이. 그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얘는 상해사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병보험에는 우연, 외래, 급격성의 요건이 적용이 된다. 자, 우연, 외래, 급격성은 질병보험의 사고 요건이 아니라 상해보험의 사고 요건입니다. 키노트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들을 하나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가입 기간 상해보험은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자, 이런 것들을 반대로 섞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입 연령, 나이대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이라든지 직무의 위험이 중요했고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위험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고연령자도 가능합니다. 일부 위험직, 직업이 직무가 위험하지만 않다면 고연령자 가능합니다. 가입이. 하지만 질병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 15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고연령 내지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해보험의 특징, 주보험에서 질병사망 부과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보험도 일반 사망 보장 안 됩니다. 그죠? 특약으로는 가능합니다. 둘 다 동일합니다. 요거는 같은 내용이죠. 자, 상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 시행 중입니다. 그죠? 왜? 직업별로 크게 위험률이 다르지 않다면 분단율, 단일률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계속 반복합니다만 직업 내지는 직무에 따라서 위험률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고 질병보험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질병보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증가합니다. 공통점 하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때는 둘 다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재산보험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습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은 고객의 나이, 건강상태 다 중요하죠.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고객의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는 것이 질병보험입니다. 두 번째, 질병보험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보험 이제 질병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보험 상품이 암보험이죠. 암보험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암보험이니까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질병보험 상품이다. 자,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금 없는 거죠. 만기 환급형 둘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계약, 특약으로 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특정 암만, 뭐 3대 고액암, 뭐 이런 거 있죠. 예, 특정 암만 집중적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고액암, 소액암으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거 상당히 이런 이제 암의 분류는 보험회사의 자의적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분류 가능하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정 암만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좀 좁겠죠. 예, 좁을 때는 특정 암만 집중적으로 보장이 좋긴 한데 보험료가 좀 싸죠. 보장 규모는 좁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소 저렴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보장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과 관련된 진단자금, 수술자금, 입원자금, 통원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암과 관련된 암사망보험금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다 특약으로 가야 된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자, 제자리암, 연기암이라고 하죠. 연기, 1기, 2기, 연기. 예, 연기암입니다. 자, 제자리암의 경우에는 암 관련 보험금의 10%의 20% 정도밖에는 지급하지 않는 적게 지급한다. 자, 이 부분도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암을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계산을 해서 입원 일수를 합산한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입원 치료 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만료가 되면 보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원, 계속되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최고 한도일, 1회 입원당 몇 회 최고 한도일까지는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 암보험도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이 자, 이번에 교재에도 새롭게 좀 더 많이 추가가 된 부분이고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급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암보험에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예외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면역력 강화 치료.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치료, 입증이 되지 않은 면역력 강화 치료. 그 다음에 암이나 암 치료로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입 조건은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암보험은 10년 이상,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 보장이 개시되는 면책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상품 중에는 면책기간이 있는 것은 간병보험, 암보험 이 두 가지는 면책기간이 둘 다 존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가입 연령은 15세 이상 그리고 고연령인 경우에는 질병은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일부 위험도가 높은 고연령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가입이 제한이 되지 않으면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크게 대폭 오를 수가 있고요. 갱신형 상품인 경우에도 나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갱신 시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암보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가 없다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실은 보장성 보험도 다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를 가능하고요. 주로 많이 판매가 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면책기간 90일 이내에 발병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있긴 합니다만은 1년 이내는 아니고요.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이 차등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은 자,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면역력 강화 치료 이런 거 있었죠. 그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거 다 암 직접 치료에서 해당이 되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는 보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당 최고1 기준까지는 계속해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상해로 입원, 치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전부를 보상하는 게 아니죠. 자, 말 그대로 의료비를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의료보험은 상법에 의거를 해서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3개, 4개, 여러 개를 가입을 해두었다 손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발생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과이익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각각의 보험 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상 책임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비례 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의료비 전부를 다 보상하는 건 아니죠. 그중에서 법정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개인 부담 비급여 이 부분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입니다. 자, 이 두 부분을 합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실손의료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2003년도에 단체 실손, 그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개인 실손, 그 다음 2013년도에 표준형 단독 실손, 그리고 현재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단독형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계약으로만 단독형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품 구조는 기본형 플러스 특약 1, 2, 3, 1에서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만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특약 1에서 3까지를 추가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입원 비용은 다 이게 기본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체충격파, 비급여 증식치료
특약 1이죠. 특약 2에는 비급여 주사료가 해당이 되고요. 특약 3에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MRI, MRA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은 이제 뭐 금액도 좀 비싸고요. 이게 보험에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특약으로 묶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해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 보장한도 보겠습니다. 자, 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100% 전부 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중 일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모두 80%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이냐 선택형이냐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최고 5천만 원 통원. 통원인 경우에는 외래 처방 조제를 합쳐서 하루 1일 최고 30만 원. 자, 5천만 원, 1일 30만 원. 이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입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상승합니다. 두 번째,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실제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상을 하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 실손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경우에 비례보상 받는데 의료법의 실손보상 원칙이 아니라 상법의 실손보상, 상법의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서 비례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보험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민영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공적 간병보험이냐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민영장기 간병보험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간병보험이 더 빨리 시행이 되었냐면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더 빨리 시행이 되었다라는 점이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액 보상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30세 이후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종신이다. 자, 이 세 가지 시험 문제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액 보상형 30세 이후 종신.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가 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위험률 변동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병보험에 대한 위험률 경험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에 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서 위험률을 재조정을 하는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실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서 간병, 요양과 같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상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제 보상을 받느냐? 중요한 것은 장기 요양 인정 점수라는 것을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정 점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평가를 해서 1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될 경우에 국가와 사회가 공적 장기 간병보험의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 해당이 되겠죠.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 등 진단 확정만 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중증 치매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치매 상태인데 중증이라는 뜻이네요. 이걸 CDR 척도로 판단하는데 CDR 척도 3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중증 치매 상태라는 것만 반드시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요에는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느냐, 어떤 상황이냐. 자,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즉 이동하기는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동하기는 기본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플러스 식사하기를 못한다든지 플러스 아니면 화장실 사용을 혼자서 못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공적 기준, 즉 공적 장기간병보험은 자, 제가 점수를 산정한다 그랬죠.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 장기요양 1등급 내지는 2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공적 장기간병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간병보험은 면책되는 내용과 기간이 있습니다. 면책되는 사항은 어떤 거냐면, 자, 읽어볼게요.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스스로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 대표적인 예가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사항입니다. 면책기간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일 경우에는 90일, 중증 치매 상태인 경우에는 2년의 면책기간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암보험도 면책기간 있었죠. 그래서 같이 항상 연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손보상 형태로 민영장기 간병보험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니라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험률 변동제도. 자, 어디에 인가를 받는다고요? 금융위원회. 세 번째, 우리나라는 경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률 산출이 용이하지 못해서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기간은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기간은 대부분 80세 만기형 상품이 아니라 종신 상품이다. 종신이 만기죠. 그죠? 이러한 특징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